츄! 츄! 죄송해요. 제가 임신 바이러스를 옮겼나 봐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임신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미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군요. 특히 2010년에요. 왜냐하면 당시 임신율이 최고에 도달했고 예비 엄마가 620만 명이나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베이비 붐이 생겼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014년 미국 사회학 협회의 연구 결과는 임신이 실제로 전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심리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10년에 걸쳐 연구원들은 1,720명의 여성을 인터뷰하면서 학창 시절의 긴밀한 우정과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절반의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됐는데요. 그 여성들이 아이를 갖기로 결정할 때 친구들이 이미 출산했다는 사실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연구 결과는 그다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국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대인관계도 우리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성이 임신한 친구를 보면 임신이 좋은 것이라는 잠재적 메시지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친구가 아이를 갖지 않았겠죠? 여성의 출산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죠. 올해 평가절하상의 수상자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내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다 잠 못 자는 밤까지 추가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고 그것에 보람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육아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관심도 점점 커지게 되죠. 하지만 친구는 아기를 갖기로 결심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몇 명의 아이를 가질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4년 인구학 연구 저널에 따르면 우정과 출산율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겠네요. 만약 3명의 아이를 둔 친구가 엄마로서의 생활 방식을 멋지게 꾸려나가고 있다면 자신도 친구만큼 잘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게다가 자신의 아이들이 친구의 아이들과 함께 놀기를 원하는 욕구도 항상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염성 임신은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형제자매보다 친구들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죠. 즉, 친구들이 형제나 자매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특히 성인으로서의 삶에서 두드러집니다. 즉, 아기를 가진 친구가 많을수록 그 여성이 임신할 확률도 함께 증가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면 여성의 몸은 신기한 변화로 가득 찬 9개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번, 임신 두뇌가 발생합니다. 임신 건망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들에게서 꽤 흔한 증상으로 지속적인 건망증을 뜻하는 말이죠. 여성들은 임신 기간 동안 무언가를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집중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는 임신한 여성의 약 80%가 기억력 장애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임신 여성의 기억력 감퇴를 유발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것이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두려움 말이죠. 맞아요. 걱정이 많을 거예요. 2번, 심장이 더 커집니다. 여성이 임신하면 배만 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심장도 더 커지는데요. 혈액량을 최대 50% 더 증가시켜서 태아에게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장은 증량된 혈액들을 온몸으로 순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이 2배로 많아지겠죠. 그래서 크기를 키우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더 커지는 것은 심장과 배뿐만이 아닙니다. 3번, 발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비 엄마라면 종종 신던 신발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새 신발을 사야 할 완벽한 구실이 생깁니다. 임신 중에 분비되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 호르몬의 주요 역할은 출산을 대비해 골반 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전신의 관절을 느슨하게 만들기도 하죠. 발에는 30개가 넘는 관절이 있어서 신발 한 사이즈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체중 증가와 부기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 4번, 목소리가 변할 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임신한 몸 안을 순환하는 온갖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성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증가하면 성대가 부풀어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임신한 여성의 음역대에서 높은 음이 없어지고 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체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대의 진동 속도가 전보다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더구나 임신으로 인해 골반, 등, 가슴이 움직이게 되면서 전신의 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때문에 임신 후반부가 되면 노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노는데 말고 노래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이죠? 5번, 임신은 9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변화들이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인다면 이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임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9개월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임신은 280일 또는 약 9개월 동안 지속되며 그 이후에 출산하는 여성은 4%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보통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산합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의 임신 기간은 그보다 더 길어지기도 하죠. 10개월, 심지어 11개월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은 가장 긴 임신 기간은 375일이었습니다. 맞아요. 계산을 해보면 그건 1년하고도 10일이 됩니다. 어떤 아기들은 태어나는데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가 봐요. 6번, 후각이 민감해집니다. 종종 임신한 여성의 감각기관은 정말 민감해지고 날카로워지죠. 마치 슈퍼히어로처럼요. 특히 후각이 그렇습니다. 음식과 음료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채취에 이르기까지 임신한 여성의 후각은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집니다. 악취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전에는 좋아하던 냄새에도 얼굴을 찡그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냄새들은 훨씬 더 상쾌하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건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신한 여성의 몸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지 모르는 환경적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중 하나로 보고 있죠. 이를테면 몸에 해롭거나 상한 음식을 구별해내는 것처럼요. 음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7번, 이상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땅콩 버터 한 스푼에 핫소스 어떠세요?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조합이 전혀 맛있게 들리지 않겠지만 임신한 여성에게는 그럴 수도 있어요. 호르몬의 상승은 임신 중인 여성의 입맛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은 임신 중에 특정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을 너무 강하게 느끼는 나머지 도저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을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 방법이라고 추측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에 붉은 고기를 많이 먹고 싶어 한다면 실은 철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8번, 아기 아빠도 임신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곧 태어날 아기의 아빠, 심지어 예비 엄마의 가까운 친구나 가족도 똑같이 살이 찌고 입덧을 하고 요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쿠바드 증후군 또는 공감 임신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가장 논리적인 설명은 인간의 공감 능력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예비 엄마를 지지하고 돌보는 남편을 비롯해 그녀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도 깊게 연결돼 있는 데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그들의 몸 역시 임신 여성의 신체 변화를 흉내내도록 자극을 받는 거죠. 또한 남편이 아기에게 애착을 형성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단 아이를 낳으면 모든 증상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예비 엄마 아빠들,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들, 절친한 친구들, 이웃들, 기타 전염성 있는 예비 엄마를 돌보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이들을 원한다면 몇 명의 아이들을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몇 명의 아이가 있나요? 아래 댓글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임신 바이러스까지 공유한다는 친구들과도 이 비디오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